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이 아니고 이제 무리수라는 용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배운 수의 범위를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자, 밑에 보면은 1번은 제목이 무리수라고 되어 있고 2번의 제목은 실수라고 되어 있지. 자,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실수라는 조건이나 무리수라는 조건이나 뭐 정수, 자연수 이런 조건들이 문제에 써 있을 때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 용어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실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표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리수도 실수고 무리수도 실수인 거야. 이 둘을 합쳐서 전부 다 실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유리수는 언제까지 다 배웠냐면 중2 때까지 유리수를 다 배웠어요. 유리수는 정확하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분수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는 다 유리수예요. 그걸 중2 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전부 유리수예요. 그러면 무리수라는 건 무자가 없을 무자거든. 그러니까 비율로 나타낼 수 없다. 비율이라는 건 분수가 바로 비거든. 근데 그런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싹 다 무리수라고 해요.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 무리수가 아닌 게 유리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리수가 아닌 수가 바로 무리수인데 더 중요한 말은 이런 용어가 있죠. 자, 우리가 분수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 중2 때 순환소수 배웠잖아. 소수점으로 고칠 수 있는 소수점에 점점점 찍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불러도 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너가 알고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중에 중2 때 알던 거는 뭐가 있냐면 파이가 있죠. 원주율. 근데 이제부터는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모든 무리수 값은 다 전부 다 무리수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다시. 그래서 일단 유리수가 무엇인지, 무리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자, 그러면 소수라고 하는 것은, 그 분수보다 훨씬 큰 개념인데, 이것도 중2 때 다 배운 거야.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고, 그리고 무한소수에는 다시 순환하는 것과 순환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이 중에 어디까지가 유리수냐.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를 분수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만 분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중2 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리수 안에는 어떤 수가 있었냐면 정수가 있었죠. 정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나뉘는데 양의 정수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연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걸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우리가 배운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자연수예요. 그래서 1, 2, 3, 4 이런 것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수를 중1 때 배우죠. 사실은 정수. 여기에 이제 드디어 0이 포함되고 마 1, 마 2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분수들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서 이제 유리수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루트를 배우면서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싹 다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실수가 아닌 수를 허수라고 하고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한다. 이렇게 조금 더 수의 범위들이 조금씩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라고 하겠지 문제에서.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수 중에서 무리수인 걸 골라라. 자, 무리수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파이 이런 거 아니면 벗겨지지 않는 루트가 있으면 싹 다 무리수입니다. 그렇죠? 자, 기억번은 마이너스 루트 6인데 6 자체가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다. 그리고 니은번에도 루트가 있어. 하지만 9라는 것은 제곱수죠.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제곱과 루트가 벗겨져서 3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수예요. 그렇죠? 16분의 9 분수 표현이죠.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안 되고
0.1의 순환소수죠. 무한소수예요. 근데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었어. 어떻게 고쳤어? 우리 9분의 1 이렇게 고쳤지. 그래서 얘도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고. 자, 0.49는 100분의 49죠. 그럼 100분의 49는 10분의 7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벗겨져서 10분의 7로 나올 테니까 얘도 유리수예요. 자, 그 다음에 루트 25의 제곱근. 자, 이거는 루트 25를 일단 벗겨봐야 돼. 루트 25를 벗기면 25가 5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 5의 제곱인데 얘가 벗겨지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5의 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돼. 5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게 뿔마 루트 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루트로 벗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X 문제도 한번 쭉 다 한번 풀어보고 포함 관계에 관련된 문제니까 개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여기는 짧게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는 볼 필요가 없이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수직선에 어떻게 찍겠냐. 이게 수직선이라는 건 모든 실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게 수직선이거든. 그러면 루트 2도 수직선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루트 2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원점이 있지. 자, 원점에 요 하나의 길이가 1인데 요 일자리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2학년 때 피타고라스 배웠지? 자, 그러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예요, 실제로. 자, 피타고라스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까? 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다. 자, 그러면 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싶어. 빗변을.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2란 말이야.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그 x값이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길이기 때문에 루트 2만 쓴 거야. 실제로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어요.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콤파스 같은 걸 가지고 콤파스가 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콤파스의 중심을 원점에다 찍고 O에서부터 P까지 이렇게 다리를 딱 벌린 다음에 콤파스를 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다 똑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가 루트 2였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루트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루트 2의 위치겠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1과 2 사이에 있죠.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조금 작은 수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반대쪽으로 갔다. 원점에다 찍고 이쪽 대각선으로 해서 콤파스를 이렇게 돌렸다. 그러면 음수 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중2 때 시험범위였던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찾아서 무리수의 값들을 수직선상에 찍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얘는 중심점이 바뀌었네요. 얘는 중심점이 1에 있죠. 네, 중심점이 1이고 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길이는 P점에서 A점까지의 길이는 루트 2지만 길이는 루트예요. 하지만 좌표는 다르죠. 좌표 A는 1로부터 루트 2만큼 커진 거니까 1 더하기 루트 2가 A점의 좌표가 되고 반대로 B점은 요 빗변의 길이는 똑같이 루트 2지만 얘는 작은 쪽으로 갔죠. 근데 기준점이 어디야? 기준점이 1이죠. 그러니까 B점의 좌표는 1 빼기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좌표와 길이를 좀 구별해서 알아주면 되고 여기서는 이 그림을 한번 볼까?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여기를 보면 요 길이가 얼마인가를 보면 여기는 길이가 1이랑 2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요 상태에서 우리는 요 빗변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그리고 여기를 x라고 보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5잖아. 그럼 5의 제곱근을 찾는 거라서 x값이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C점의 좌표를 찾을 때 이제 어떻게 찾냐면 길이는 루트 5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요 길이는 루트 5인데 C점의 좌표는 기준점이 얼마냐면 콤파스의 중심이 마이너스 4에 가 있죠. 마이너스 4에서 큰 방향으로 루트 5만큼 커지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가는 거고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를 중심으로 작은 쪽으로 루트 5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B점이나 D점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만큼 이렇게 가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빠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타고라스로 빗변의 길이를 찾으면 된다. 이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좌표와 길이는 조금 다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와 수직선. 자,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 수직선은 모든 실수값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꽉 채워져 있어. 꽉. 자, 우리가 수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실선으로 선 쭉 그리지. 여기다 원점도 표시하고 1도 표시하고 2도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잖아. 근데 이런 숫자들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는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유리수 값이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유리수 사이사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환하지 않는 모든 무한소수들, 다시 말해서 이런 무리수 값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여기를 꽉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빈틈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세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수직선은 숫자로 그냥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꽉 차 있어. 근데 어떤 숫자로 꽉 차 있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들로 꽉 차 있어. 근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요. 자연수들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세잖아. 근데 유리수는 뭐 0.1 다음에 유리수는 0.2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세세한 소수점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이.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는 각각의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다시 말해서 수직선상이 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어떤 수직선이든 그 위치에 정해지는 유리수 값이든 무리수 값이든 반드시 어떤 실수 값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자, 내가 수직선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어. 그래서 여기 어떤 실수값을 하나 잡았고 여기 어떤 실수값을 하나 잡았어. 그러면 이 사이가 엄청 가까워. 그런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유리수와 굉장히 많은 무리수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꽉 채워져 있다. 이렇게 중학생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메꿀 수 있다, 빈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OX를 한번 같이 해볼까? 자, 1과 2 사이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리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유리수만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겠지만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어요?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숫자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유리수는 굉장히 많아. 뭐 정수가 하나 있다. 이러면 좀 생각을 해볼 게 있겠지만 유리수가 하나 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요. 자,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한다. 그렇죠? 수직선 자체가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자,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아니에요. 수직선 자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수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실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걸 실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울 수 없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요. 당연히. 수직선 자체가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를 차근차근 천천히 읽으면서 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가 나왔는데 앞에 단원에서도 대소관계를 했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좀 더 어려운 대소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식이 길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쓰면 되냐면 자, 이제 대소 문제를 한번 직접 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루트 6 더하기 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 중에 뭐가 크겠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루트 6이라는 숫자는 루트 4보다는 큰데 루트 9보다는 작지. 근데 루트 4가 뭐냐면 2야. 루트 9는 3이야. 그러니까 루트 6은 2점 얼마인 수예요. 2와 3 사이에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6이 2점 얼마인데 거기다 1을 더했어. 그럼 좌변의 값은 결국은 3점 얼마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3점 얼마가 크겠어? 3이 크겠어? 3점 얼마가 크겠지.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제곱수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6이 어떤 제곱수 사이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제곱수를 몇 개를 한번 써보고 갈게요. 한 10까지만 써보자. 그거 넘어가면 다시 하고 25, 36, 49, 88에 64, 99, 8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렇게 해놓고 요걸로 한번 대소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5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루트 2는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2는 1보다는 크지. 요 1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은 숫자죠. 그래서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루트 2는 1점 얼마예요. 그럼 5에서 1점 얼마를 빼면 4점 얼마가 되는 게 아니라 3점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번과 2번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3번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 루트 7 더하기 3과 루트 8 더하기 3인데 더하기 3 더하기 3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소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루트 7이 큰지 루트 8이 큰지만 보면 되는데 당연히 루트 8이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겠죠. 판단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을 뺐어. 그러니까 3이 큰지 루트 10이 큰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3은 루트 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소 판단을 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소 판단이 나오면 그때 또 그 부분을 봅시다. 자, 이것도 중요한 설명이네요. 자, 이 용어는 아주 많이 중요해요. 아주 많이.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앞으로 무리수를 몇 개 배울 거야. 중3 때 이제 루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무리수를 배우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로그로 표시되는 무리수. 그다음에 2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데 2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무리수. 이런 무리수들을 몇 개 배울 텐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리수를 배울 때마다 항상 단원에서 뭘 물어보게 되냐면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무엇인지 소수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야. 5.4 이렇게 돼 있으면 5가 정수 부분이고 0.4가 소수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5 이런 게 있다. 그럼 2가 정수 부분, 0.85는 소수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소수점 위에 있는 값이 정수 부분이고 다 소수점 위에 있는 값이 양수에서는 다 정수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 있는 값 0.4라든가 0.85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소수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음수는 안 돼요. 적어도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아직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텐데 일단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다. 근데 이제 이게 무리수에서의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생각해봐. 루트 2가 나중에 이제 제곱근 표를 보면 알겠지만 1.414라고 써 있는데 루트 2가 는 1.414가 아니라 약 1.414예요. 왜냐면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1.41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점점점 보이지? 잠깐만. 자, 1.414 어쩌고저쩌고 계속 끝도 없이 계속 나가요. 순환하지도 않으면서 끝나지도 않는 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평생 이 뒤에 있는 소수점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루트 2는 약 1.414 정도다 라고만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1.414 어쩌고저쩌고로 나가니까 1이 정수 부분인 것은 확실하잖아. 근데 소수 부분을 특정 지을 수가 없잖아. 뒤에 걸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뒤에 있는 소수점 값을 계속 쓰고 있을 수는 없잖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루트 2 전체에서 그냥 1을 뺀 값이 소수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0.41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표현을 할 때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밑에 문제를 볼게요. 루트 6이라는 것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라 그랬는데 아까 제곱수를 머릿속에서 빨리 생각해야 돼. 그럼 루트 6은 루트 4보다는 큰데 루트 9보다는 작은 숫자라고. 그러면 얘는 결국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 2와 3 사이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2점 얼마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의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고 이것의 소수 부분은 루트 6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0. 어쩌고저쩌고야 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10은 뭐보다는 커? 루트 9보다는 확실히 큰 숫자죠. 근데 루트 16보다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3과 4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 숫자는 3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의 정수 부분은 당연히 3일 거고 이것의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 루트 10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다항으로 되어 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자, 2 더하기 루트 3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루트 3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루트 3은 루트 1보다는 큰데 루트 4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럼 루트 3이 1점 얼마야. 근데 거기에다 2를 더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3점 얼마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수 부분의 값은 당연히 3이겠죠. 그럼 문제는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야 돼요. 그럼 전체라는 건 여기서는 2 더하기 루트 3이 전체라고 2 더하기 루트 3에서 3을 뺀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1이 바로 소수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도 해볼까요? 자, 루트 2는 이제 1점 얼마인 걸 알겠지? 그러면 5 빼기 루트 2라는 건 5에서 1점 얼마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4점 얼마는 아니고 3점 얼마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의 값은 3인 거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5 마이너스 루트 2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 부분을 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0점 얼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모든 무리수는 항상 그걸 물어봐. 정수 부분이 얼마야? 소수 부분이 얼마야?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도 이 단원도 이제 꽤 중요한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그 피타고라스 사용해서 이런 빗변의 길이를 찾아서 좌표 계산하는 거 좌표. 알겠지? 길이가 아니라 좌표. 일단 정확한 좌표를 계산해야 정확한 길이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리수라는 표현, 실수라는 표현 이런 용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런 용어들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습을 여기까지 해야겠지? 그래서 24페이지까지 보면 한 단원이 끝났네.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스텝 2도 있고 여기 연습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어디까지 정리를 해놓냐면 27페이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자, 그러면 28페이지까지 문제를 전부 다 풀고 안 되는 것들을 좀 질문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안 되는 문제들은 쌤이 동영상으로 다시 녹음을 떠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잘 안 되는 문제 그 사진 찍어서 보내 아니면 몇 페이지에 무슨 문제를 모르겠다고 톡을 보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개 강의를 다 들으세요.